이제 대장동으로 한번 가볼까요? 다음 내리 실력은 대장동역입니다. 지겹다 또 왔네. 지난 방송 보니까 대표님이 계속 대방동이라고 얘기하시던데. 아, 여기가 대방동이니까요. 자, 대방동 의혹으로 한번 가볼까요? 대방동은요, 내리는 문이 왼쪽이에요. 대장동은 모르겠네. 나 무슨 말인가 했다. 예, 맞죠. 예. 사실 이 대장동 의혹은 결국은 이재명 후보가 이기는 싸움이에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파도 이길 수 왜냐하면 있는 대선이나 선거라고 하는 국면은 어떤 위험에 노출이 돼 있을 때 그 위험을 벗어나는 방법, 그것을 대하는 태도, 어떤 식으로 자기한테 유리하게 만드느냐의 그 모든 것들이 평가 대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추석 연휴 내내 포탈에는 대장동으로 도배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어떤 좌표를 찍고 오는 애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뭐 나쁜 놈이네, 수사받아야 되네, 뭐 아수라네, 온갖 댓글이 달리지만 어떤 팩트와 팩트가 부딪힐 때 결국 그러니까 가짜 뉴스가 팩트에 의해서 그게 박살날 때 결국은 이기는 싸움이거든요. 예. 결국은 이걸로 일시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재명이 그 2배 이득을 얻는 싸움이라고. 특히나 이 대장동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이해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재명도 똑같이 해먹었구만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판단을 하고 그 평가를 안 좋게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이제 생긴다고 하지만 이게 계속 이슈가 시간을 끌고 계속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우리 일상생활에서 밀접하게 지금 활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하고 연결된다는 걸 스스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요즘 유행하고 있는 부동산 투자, 5,000원으로 시작하는 부동산 투자 이런 어플 광고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러니까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5,000원을 빌려주고 그 다음 달에 5,500원 이자를 받는 이제 이런 방식의 그러니까 중개 서비스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 서비스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기본 모델이 대장동에서 진행됐던 그 부동산 개발 프로세스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을 모르는 사람들끼리 돈을 모아서 이 돈이 투명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이 돈만 독점적으로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회사를 하나 만들고 이 회사가 일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회사를 또 하나 만들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하나의 돈의 묶음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만 있다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라고 우리나라 이제 금융법이 계속 개정되면서 5,000원으로 시작하는 부동산 투자, 5,000원으로 시작하는 대출 투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은 어떤 의도를 갖고 시작했는지 너무 뻔하잖아요. 이재명도 결국에는 다 해먹는 그렇고 그런 정치인 중에 하나구나라는 이미지를 더 키우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다 남의 일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일상생활에서도 다 하고 있는 그런 여러 금융활동 중에 하나라는 걸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냄새만 솔솔 비우는데 어제 JTBC 요즘에 내가 분노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거든. 예를 들면 이 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이미 알고 있었다. 그 스텝 중에 누구는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마치 뉘앙스가 이재명 지사가 그걸 묵살했다 같은 그런 이야기를 어떤 근거도 없이 출처도 없는 이야기를 방송으로 내요. 나 그런 식의 뉴스 보고 정말 이렇게 빡치던데 사실은 이 이슈는 이재명 지사한테 유리한 이슈라고 말하는 이유가 당장은 출렁할 수 있는데 어떤 의혹이 던져지면 따박따박 반박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이슈는 이슈로서 나는 그걸 잃는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스스로가 유튜브라든지 SNS라든지 입소문 같은 게 옛날보다 엄청 빠른 시대예요. 그러니까 뉴스에서 아무리 그런 식의 어떤 소위 말해서 냄새만 풍기고 연관성은 찾아내지 못하는 이야기를 계속해도 결국엔 저는 이긴다고 봅니다.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이런 거 이재명 비리 해먹을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다면 이재명 지사가 대선 주자 1위가 되진 않았겠죠. 요거는 지금 지지율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이낙연 캠프가 사실 합작으로 지금 이재명 때리기 하고 있는 건데 이 따박따박 반박의 어떤 모범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이낙연 후보님께 부탁드립니다.
후보님은 유수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시고 중앙지 기자를 거쳐 고위공직을 두루 거치신 역량과 경륜이 출중하신 민주당의 원로이십니다. 그런데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견해, 오해를 가지고 계신 듯하여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1. 투자 내용. 대장동 사업에 성남시는 25억 원을 투자하여 이마저 나중에 전액 회수했습니다. 하나은행 등 민간 사업자들 컨소시엄이 사업비 1조 수천억 전액 부담했습니다. 민간 컨소시엄의 자본금 총액은 수십조 원, 자본금이 5천만 원인 신설자산관리회사는 한 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이 의혹의 핵심 중에 하나였었죠. 5천만 원짜리 뭐 자본금 회사가 결국에는 투자금은 전혀 다른 개념으로 막 그렇죠. 자본금이랑 투자금 1조 수천억 원이 들어갔는데 거기서 5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어떻게 몇 조 단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냐라고 하는 게 악의적 프레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자산관리 회사를 만드는 멤버들은 기본적으로 부담하는 돈이 뭐 작아도 5억, 10억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5천만 원이라는 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 주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실제 투자할 돈이 얼마인가가 중요한 거죠. 예. 그러면 왜 5천만 원이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주식회사법에서 5천만 원을 요구하니까 그 이하로 그 자본금을 납입하게 되면 법원에서 심사를 합니다. 이 목적 사업과 이 목적 사업을 달성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는지까지 다 꼼꼼하게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불편을 회피하기 위해서 5천만 원을 납입하면 이 회사는 사업할 준비가 돼 있구나 하고 법원에서 바로 등기를 내주거든요. 예. 그리고 5천만 원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 다음 보겠습니다. 2. 수익과 위험 부담. 성남시 부동산 시장 침체로 사업 실패, 손실이 발생해도 무조건 5,503억 원은 확정 선취득. 부동산 시장 변동 위험 부담은 0이었습니다. 민간 투자자는 이익이 나야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 1,800억 원 예상했고요. 집값 상승 시 이익 확대 가능하지만 하락 시 손실 위험을 전부 부담했습니다. 원래 리스크가 클수록 벌어들이는 수익도 큰 거예요. 왜 내 전문 중에 하나가 그거였잖아. 대부업체 돈 빌리기. 그 사람들은 못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자가 높은 거예요. 그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대부업체 같은 데서 돈을 빌리는 사람들이 갚을 가능성이 사실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이자 부담이 훨씬 더 높은 거거든요. 이거는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러니까요. 2014년에서 2015년은 부동산 침체기였고 갑질, 횡포라거나 공산당 같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 관련돼 있는 사람들 인터뷰할 때 계속 그 이야기하죠. 이재명 공산당 같았다. 어떻게 저렇게 뜯어가냐. 근데 요거를 이재명과 그 부동산 업체들의 유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악의적인 프레임이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3. 민간 참여사 이익이 너무 크다. 당시 집값이 2배로 오를 걸 예측 못하고 더 환수 못했다고 비난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저는 부동산 등락을 정확히 예측할 능력이 없습니다. 조선일보는 몰라도 부동산 정책 잘못해서 집값 폭등으로 예상개발 이익을 2배 이상으로 만든 당사자께서 하실 말씀은 아닌 듯합니다. 세계 민간 참여 컨소시엄 중 5,503억 이상 주겠다는 곳이 없는데 더 받아낼 수도 없었습니다. 더 주겠다는 곳이 없으니 공영 개발을 중단했어야 합니까? 민간 개발로 가도록 방치해야 합니까? 당초 4,600억 원 받기로 했는데 부동산 상승 기미가 보여 920억 원 더 부담시키고 사업자에게 공산당 같다는 비난까지 들었습니다. 자, 이재명 지사는 공산당인 걸로 지금 2번이 나왔어요. 공산당. 이 920억 원이 터널 뚫는 데 쓴 돈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네 번째. 4. 공영개발 왜 안 했냐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공사채 비율 통제로 성남시는 지방채 발행 제한으로 사업비 조달이 법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이재명 시장 전에 김땡땡 시장이 말아먹어서 나중에 처음에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 되고 나서 모라토리엄 선언했던 게 그런 거거든요. 돈이 없었던 거죠. 아예. 네. 전 시장이 말아먹어서. 부패 토건 세력에게 뇌물받고 공영개발 포기시킨 국민의힘, 그 국힘 대통령 MB가 민간 개발 지시해 공영개발 포기한 LH나 국힘 소속 남경필 지사의 경기도 GH가 공영개발하게 해줄 리도 없습니다. 오케이. 5. 민간 참여사 수익률이 수만 %라 너무 높다고요?
투자금과 자본금이 다른 걸 모를 리 없는 조선일보가 내부자들처럼 국민을 개돼지 취급해서 수익률 1만 % 운운하며 선동하는 건 그들이 원래부터 하던 일이라 이해합니다. 그러나 법학 전공하신 이 후보님께서 자본금과 투자금을 구분 못하시는 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본금 1억 회사가 500억 투자해서 255억 원 벌면 투자 수익률은 50%이지 25,000%가 아닙니다. 자본금이 1조 원이라도 투자 수익률은 여전히 50%지 2.5%가 아닙니다. 이번 논란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자본금 5천만 원짜리가로 시작을 했단 말이죠. 예. 자본금하고 투자금은 완전히 다른데 그걸 구분 못하면 토론에서까지 그걸 소환했잖아요. 성남시는 한 푼도 안 내고 자본금 25억 회수하며 5,500억을 벌었으니 이 후보님 계산으로 하면 수익률은 무한대인가요? 22,000%인가요? 6. 다수 언론이 지적하니 문제가 있다고요? 언론인들이 모두 광주를 폭동으로 보도했지만 5월 광주의 진실은 민주항쟁이었습니다. 대다수 언론이 가짜뉴스의 견강부회식 왜곡 보도를 하더라도 그 속에서 진실을 가려내는 것이 항상 말씀하시는 지도자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돈이 마귀입니다. 천사의 얼굴로 나타나 공직자를 돈과 인연으로 유혹하고 권력을 동원해 강요합니다. 수십 년 전 돌아가신 아버님의 친구라며 평생 한 번 본 적 없는 분, 친인척, 초등학교, 대학, 사법연수원, 심지어 과거 공장 동료와 동네 사람까지 나타나 민영 개발하게 그냥 눈 감아달라고 읍소하고 부탁했습니다. 저의 정치 운명을 가를 사람들로부터의 압력은 또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는지 필설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개발업자를 편들어 민간에 맡기지 않고 공공이 나선다고 갑질, 횡포라 비난하던 보수 언론과 보수 정치 세력이 이제는 왜 공공개발 안 했냐, 개발 이익 더 회수 안 했냐, 갑질 더 세게 안 했냐고 비난합니다. 그 비난이 옳습니까? 예. 지금 그 5.18 문제도 소환이 되는데요. 그 참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최근에 그런 거 있잖아. 언론이 다수 보도하니까 걱정이다라고 얘기했지. 그 캠프에서 나온 얘기가 뭐였냐면은 지금 언론이 민주화돼서 5.18 때랑 다르다. 어처구니없네 진짜.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조국 장관이 그렇게 당했을 때 그 언론이 했던 짓이 5.18 때랑 사실 뭐가 달라요? 진실을 왜곡해버리는 거 있잖아. 언론에 나왔으니까 사실이다 같은 이야기잖아요. 또 동네 아재들이나 할아버지들이 그 텔레비에서 그렇게 말하던 데랑 똑같은 소리잖아요. 그럼 거기에 지금 언론이 얼마나 기울어져 있으면 민주당에서 언론 중재 및 가짜뉴스 피의구제법을 만드는 논란이 있을 정도면 예. 언론이 뭔가 잘못 쏟아내고 전후관계를 딱 봤을 때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같이 싸워줘야죠. 그러니까 그 캠프에 언론인 출신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인 이유가 다 있었어요. 예. 어쨌건 뭐 광주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는 어떤 후보를 좋아하느냐? 이재명 지사의 이야기예요. 광주는 광주에서 태어난 사람을 광주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광주 정신을 가진 사람이 바로 광주 사람입니다. 이재명은 이미 광주 사람입니다. 전 그렇게 봐요. 광주 출신인데 기득권에 안주했던 사람들이 무슨 광주 가서 펴달라고 합니까?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이제 광주 사람이, 광주뿐만 아니라 전라도 사람들이 김대중 대통령을 지지했던 건 김대중이 전라도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김대중이 정의의 길을 걸었기 때문이라고. 네. 자, 7번째. 이낙연 후보님께 부탁드립니다. 구태 보수 언론과 부패 보수 야당의 음해적 정치 공세에 편승하지 마시고 법에도 전례도 없는 획기적 방식으로 개발 이익 5,503억 원 환수한 이 사건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격려하고 권장해 주십시오. 개발 이익 국민 환수를 아예 법 제도로 만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보수 언론과 부패 야당의 허위 주장에 부화내동해 동지를 공격하는 참모들을 자제시켜 주십시오. 투자 수익률에 대한 명백한 곡해와 보수 언론 편승 주장에 대해 공식 사과가 어려우시면 유감 표명이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재명 지사의 이 페이스북이 어떤 무슨 전문가가 나와서 방송에 썰을 풀는 것보다 가장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논란을 대처하는 자세가 대통령
시켜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요소이기도 하거든요. 이 논란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재명 지사가 오늘 올린 또 다른 글 하나를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국민의힘 토건 세력에 감사드립니다. 토지 개발 불로소득 노리는 토건 세력, LH의 공공개발 포기시킨 국힘 정치인들, 성남시 공공개발을 지방채 발행 방해로 무산시킨 성남시 국힘 세력, 시장 존중 주창하며 공공개발 막던 조선일보류 보수 언론, 이들이 입을 맞춰 공공개발 이익 100% 환수 못했다고 비난하니 앞으로 공공개발 원칙에 따라 불로소득 개발 이익 전부 공공환수에도 반대 못하겠지요? 이야. 니들 잣됐다. 대장동 개발 이익의 완전한 공공환수는 국힘의 반대로 맡기고 그렇다고 그들 의도대로 민간 개발을 허용할 수는 없어 부득이 민간 투자금으로 공공개발하는 방법 고안에 그나마 5,503억 원 회수했습니다. 1조 5천억 투자해서 1,800억 원으로 추산되던 이익이 4천억대로 는 건 이후 예상 못한 부동산 폭등 때문 부동산 경기가 나빠졌다면 이익은 더 줄거나 손해봤을 것입니다. 앞으로 법으로 아예 개발 이익 불로소득 공공환수를 의무화하고 이를 전담할 국가기관 만들어 전담시키고 부동산 투기 아예 원천적으로 막아 개발 이익은 전부 국민께 돌려드리는 개발 이익 국민환수제 도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토지 개발 부동산 투기를 원천 봉쇄할 수 있어 정말 다행입니다. 이야. 부동산 개발 이익 국민환수를 토건 기득권 연합의 저항과 반대 없이 추진할 수 있게 해준 홍준표 등 국힘 정치인들, 조선일보 같은 보수 언론들, 뇌물 주고 개발 인허가 받는 토건 세력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차기 민주정부에서는 국토개발기관의 완전한 공공개발로 불로소득 개발이익 독점은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토건 비리 토지 불로소득이요. 영원히 안녕. 진짜 사이다네요. 정말 부동산 업자들하고 그 사채하는 사람들 있죠. 정말 이재명이 싫겠습니다. 이게 부동산 문제는 금융하고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사채 놀이를 해서 그 무실채권을 추심하는 그 업계들 있죠. 그쪽하고도 굉장히 맞물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성남시장 당시부터 해서 경기도지사 하는 과정에서 그 제3금융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재명을 정말 악마처럼 정말 싫어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는 철천지 원수가 되겠네요. 이제. 네. 이게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고 이재명을 흠집 내기 위해서 대장동 이 개발에 대해서 이제 트집을 잡았던 사람이 개발이 국민환수제까지 그러니까 도입시키는. 이거는 조선일보 덕분입니다. 조선일보가 공공이익을 왜 100% 환수 못했느냐라고 이재명한테 계속 공격하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100% 환수하겠다. 그럼 이렇게 조선일보도 나오잖아요. 쓸모가 있는 것이네요. 예. 그런 의미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쪽에 반면교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문제는 이런 것들이 내가 봤을 때는요. 이 논란으로 이재명 지사한테 또 하나의 핵폭탄급 공약이 생긴 겁니다. 기본소득만큼 큰 겁니다. 내가 봤을 때 그거보다 더 그래요. 큰 거 같아요. 개발 이익 국민환수제. 예. 이렇게 하면 부동산 문제 잡는데 해결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예.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요. 이제 우리가 말하는 기득권 뭐 수박 논란도 얘기를 다시 좀 해야 되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주인이잖아요. 근데 국민들은 상당수 민주당 같은 정치인들한테 민주당 자체가 민주주의의 그 민주잖아요. 국민이 주인인 당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떨 때는 특정 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그 대물림하듯 부와 권력이 대물되는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어떤 지역이든 토건 세력은 늘 상존을 해요. 예. 그걸로 경기를 일으키고 했던 모든 과정들이 있어가지고 어쩌면 저는 그게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는데 이낙연 후보가 전체가 3남 4녀입니다. 형제가. 7형제. 7형제 3남 4녀인데 그중에 첫째 동생, 둘째 남동생이 이계연 그러니까 이계연 삼부토건 대표. 여기 토건 시공사죠. 이상진 알바트로스 플러스 이사. 여기는 부동산 시행업체예요. 남자 형제 4명 중에 2명이 이 토건 세력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그러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죠. 이것 때문에 뭐 이재명을 공격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고. 근데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이계연, 이상진 이 두 사람의 그 이전의 경력들이
지금 현재 지위하고 참 뭔가 아구가 안 맞는 게 좀 부자연스러운 게 있죠. 이 방송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기에는 좀 지저분하기 때문에 생략할 테지만 이게 그쪽 업계에서 꾸준하게 경력을 쌓아온 사람이 지금 그 자리에 있다면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너무 뜬금없이 지금 그 자리에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의혹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해요. 다 동생들 이익을 위해서 내가 이재명 공격한다는 아닐 거고요. 문제는 그 기득권 세력들 입장에서는 판이 흔들리는 게 싫은 거거든요. 이낙연 후보도 사실 이 동생들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그렇죠. 기득권의 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재명 지사에게 결국에는 이 논란으로 개발이 국민의 환수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아젠다를 툭 안긴 거예요. 명분이 생긴 거잖아. 조선일보 니들이 하려매. 그러니까 이건 일반 우리 같은 서민들 입장에서는 확 피부로 와닿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이익 개발 환수제 개발 이익 공공 환수제 이게 우리 일상생활하고 크게 이게 뭔가 밀접한 느낌은 안 드는데 그 지역에 있는 토호 세력들 있죠. 그리고 그 조선일보처럼 부동산 재산을 막 수조 원대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재벌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거든요. 앞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서 한 2, 3년 내에 5억 원 집어넣고 500억씩 이렇게 빼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영원히 사라진다는 뜻이거든요. 예. 자, 아무튼 그 알바트로스 플러스가 어떤 것이냐면요. 그 이 동네도 저쪽에 뭐 대방동 몇 구역 이렇게 있어요. 예. 그 다 재개발이거든요. 기존에 있던 무슨 빌라나 이런 거 싹 밀어버리고 아파트 짓는 거예요. 재정비 촉진구역 뭐 이런 거. 여기 이제 그게 알바트로스 플러스 같은 데는 저 청량리 4구역을 이 업체가 개발을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야, 그 알짜배기 땅인데. 청량. 그러면 이제 그걸 개발하면 민간이 보통 하잖아요. 예. 민간이 해. 대장동만 특별하게 일종의 그 시한테 5천억 이상을 사실상 반납한 거지. 그 이익들 중에. 보통 이 지역에 보면은 우리가 다 알만한 건설 업체들 와가지고 명절마다 프랑카드 걸어요. 빨리 도장 찍어달라는 거지. 그럼 명절에 되는 뭐 무슨 구역에 계시는 우리 회원, 조합원 여러분 뭐 좋은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찬성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 지역에다가 사무실을 만들고 돈을 엄청 쏟아부어 가지고 결국에는 특정 찬성률이 넘어가면 재개발하게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생기는 이익이 어마어마해. 그런 식으로 이렇게 했던 거란 말이야. 그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가 알바트로스 플러스입니다.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이 하는 방식 되게 싫지. 공산당이지. 그렇죠. 그리고 제일 가까운 동생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질문 같은 거, 뭐 조언 같은 거 듣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방송에 나와서 너무 아닌 소리, 투자금과 자본금을 섞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또 놀라신 분들이 많죠. 자,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만 일단 하시고요.